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냥입니다. 냥냥. 오늘은 천일문 인문이에요. 천일문 인문의 유닛 42, 42고요. 관계대명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할 거는 관계대명사 앞쪽에 which나 who 뭐 이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컴마. 그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개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들으시고 이 관계대명사 할 때마다 관계대명사 개념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가 관계대명사 일반적인 관계대명사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형태적으로는 컴마가 있다. 그게 좀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들면요. I want to 자, 제가 차를 사고 싶은데 I want buy a car. 근데 그 차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which 사물이니까 which is red.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운 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ich부터 red까지가 앞에 있는 car 이걸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고 싶다 차를 빨간색인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간색인 차를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 예문을 들자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할 거 이거 관계대명사 절 앞에 컴마가 붙은 형태예요. 이거 관계대명사의 뭐 계속적 문법이라고 해요. 쌤은 이제 그게 익숙해갖고 자꾸 그게 떠오르는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 계속적 용법으로 바꾸면 컴마가 있는 형태 I want to buy a car 여기까지 똑같아요. A car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빵 붙는 거죠. 빵 그리고 which is red 빨간색인 오케이 자 요거는 위에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 위치가 앞에 있는 car을 받은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보통 수식하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and 그리고 그 차는 그것은 빨간색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난 빨간색인 차가 갖고 싶어. 자 이거는 난 차가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 차는 빨간색이면 좋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위쪽은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는 컴마가 들어가면은 즉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것은 뭐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문만 간단히 보면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쌤이 말한 저 내용으로 그냥 부연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서 나중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볼게요. B. She's the girl who is wearing a blue dress.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girl을 꾸며주는 건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제 컴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is a girl,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런데 걔는 who is wearing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죠. blue dress. 그런데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어감은 다르잖아요. 그죠? 수식을 해주냐 아니면은 그 여자아이의 특성을 나중에 설명하냐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우리 한국말도 다른데 영어도 이렇게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절은 and but because 그러니까 컴마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귀찮아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그런데가 그냥 무난하게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who, which, whose 돼 있는데 자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선행사,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러죠? 수식받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듯이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보충 설명. 하듯이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오히려 더 편해요. 관계대명사는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뒤에서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예문에서 적용시켜 봅시다. 357번 I finished. 나는 끝냈다. I finished reading the books. 그 책을 읽는 것을 동명사로 쓰인 거죠. 읽는 것을 얘가 이제 동사 목적어로 쓰여서 여기까지 밑줄이 쫙 가진 겁니다. 왜 밑줄이 여기까지 가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책을 읽는 것을 끝냈다.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위치가 앞에 책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데 그 책은 I borrowed, 내가 빌렸다. From the library, 그 도서관에서 빌렸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어 동사, 얘는 수식어죠. 빌린 거를 꾸며준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서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부사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뭐예요? 다 수식어예요. 오케이? 부연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다 수식어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밑에 비교가 하나 나왔는데 CF라고.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우리가 치환했을 때 보면은 아, 나는 하면서 우리 한국말 어순으로 갈게요. 일단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그 책을 읽는 것을 끝냈어. 이거고요. 위에 거는 나는 책 읽는 거 끝냈는데 다 읽었는데 그거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얘기하는데 어감은 좀 다르죠. 그죠? 뉘앙스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자, 358번 The Mona Lisa was painted. 모나리자는 그려졌다. 수동태가 필요하겠죠? BPP 그려진 거니까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훌륭하신 분. 자, 근데 컴마 다음에 후가 나왔어요. 후를 쓴 이유는 뭐예요? 앞에 있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는 he was also 또한 뭐였다? engineer 공학자이기도 하고요. inventor 발명가이기도 했어.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앞에서부터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다만 후가 뭘 받느냐,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받아서 선행사로 취급해서 수식을 하냐, 그거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보통은 100%는 아니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만약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이 was를 꼭 쓰셔야 되겠죠. was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앞에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단수잖아요. 단수는 were를 쓰지 않죠. 뭐 그런 것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59번 The teacher scolded my son. 그 선생님은 scold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꾸짖다.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발음이 이렇게 하면 되지. My son, 나의 아들을. 그런데 콤마 다음에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후가 나왔으니까 my son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런데 그는 나의 아들은 was caught 잡혔다 뭐 하다가 잡혔다 cheating 부정행위를 하다가 잡혔다 수식어 앞에 있는 caught 꾸며준다고 생각하시고 during his finals 자 여기 final은 마지막이니까 기말고사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기말고사 자 기말고사 동안에 전면고가 나왔으니까 수식어 그때 치링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물고 물고 늘어지면서 후가 어디서 끝난 거예요? 후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간 거네요. 그죠? 이만큼이 앞에 son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시 정리해서 해석하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나의 아들을 꾸짖으셨다. 그런데 나의 아들은 잡혔다. 부정행위 하다가 기말고사 때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360번 I miss my parents. 나는 그립다. 나의 부모님들이 자, 훔 썼으니까 앞에 있는 부모님 받은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앞에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다 위쪽은 주격관계 대명사를 썼어요. 주어가 빠져 있는 형태. 근데 여기서 훔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I haven't seen. 나는 본 적이 없다. 자,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죠.
본 대상. C의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whom이 그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불완전하게 된 거죠. 목적어가 빠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원래 우리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컴마가 들어가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whom for month 몇 개월 동안 앞에 있는 seen 꾸며준 거죠. 그래서 수식어라고 한 겁니다.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해석 정리하면 나는 그립다. 나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나는 못 봤다. 몇 개월 동안. 이제 부모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들을 여기서 앞에 있는 parent 받은 거죠. 그들을 몇 개월 동안 못 봤다. 저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요. Last month 지난달에 수식어 I bought 나는 샀다.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그런데 컴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옷들을 which I don't like 지금 나는 now가 있으니까요. 나 지금 싫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새로운 옷을 샀는데 그런데 그 옷이 I don't like now 지금은 싫다. 이렇게 부연 설명. 자, 362번. 자, 위쪽은 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죠. 이것도 목적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쌤이 목적어 표시를 안 했죠? 이게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이 지금 없죠. 얘가 그 역할을 해줬고 위치가. 근데 앞에 있는 close를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이 불가능하다. 왜? 컴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362번 I walked to school. 나는 걸어갔다 학교로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called Anne이라고 불리는 다 계속해서 friend 꾸며주고요. 친구와 함께 간 거죠. walk 걸어간 거죠. 학교로 whose 소유격과 함께 대명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받는 게 지금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Anne을 일단 받아보는 거죠. 컴마 있고 Anne의 house is next door. 이웃집이다. N의 집은 이웃집입니다. To mine, 이웃에 있다. To mine, 나의 것. 여기서 my house를 줄임말이죠. 이거는 my house. 내 집의 next door, 이웃이다. 이웃집이다. 자, 칙독칙해 했는데 이해는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기 whose부터 my까지가 앞에 있는 N을 설명한 거죠. 수식한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나는 학교에 걸어갔다. N이라고 불리는 친구와 근데 그 친구의 집은 나의 집의 이웃집이다. 나의 이웃집이다. 이웃에 있다. 오케이? 363번 The climbers 그 등산가는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컴마를 넣고서 양쪽에다 넣고 관계대명사 계속주형법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 어쨌거나 명사 뒤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 who 앞에 있는 그 등산가들은 reached 도착했다. The top of mountain 산의 꼭대기에. 오케이. 그리고 were exhausted. 원래 exhaust까지가 여기까지 t까지가요. 지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 등산가들이 지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BPP의 수동태를 쓰게 된 거고 지치게 하다. 자, 근데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죠.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등산가들은 그런데 그들은 산꼭대기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지치게 되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자, 그 다음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나온 대명사뿐만 아니라 어구절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때는 무조건 이제 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블라블라 하다가 컴마 나오고 위치를 쓰잖아요. 위치. 그리고 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니까요. 뒤쪽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위치를 쓰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받잖아요. 명사. 근데 어구나 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를 수식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컴마 다음에 위치는. 아니면 앞에 뭐 투부정사가 있다고 쳐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씹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투부정사만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명사도 가능하고요. 이해되시나요?
동명사도 받을 수 있고 투부정사도 받을 수 있고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다.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이 구에 해당되는 거고요. 절은 앞문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걸 절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해됐나요? 컴마 다음에 which를 쓰게 되면은 앞에 문장 전체 절이나 아니면 구를 받을 수도 있다. 알았죠? 그 선행사가 그건 거예요.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예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64번. Deserts are getting bigger. 데저트는 사막은 are getting bigger. 되고 있는 중이다.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앞에 주어 설명하니까 보호 처리했고요. Which means 그리고 그런데 앞문장은 이건 제가 앞문장 받은 거예요.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앞문장 전체를 수식어로 선행사로 받은 겁니다. 그 현상은 뭐다?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That the land 그 땅이 for farming 경작할 수 있는 for farming land가 땅이 is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만큼을 that 대절 전체가 목적어예요. 이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문장을 받으면 절이나 구가 주어면 어떻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s가 들어간 겁니다. 자, 문장을 받았기 때문에 절을 받았죠. 여기서는 단수 취급하고요. 위치가 마치 이 전체 문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이제 s가 들어간 거죠. 동사에. 그 밑에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and is로 바꿨죠.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즉 컴마가 있는 형태는 접속사하고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s이 받은 건 앞 문장을 전체 다 받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은 같은 말이다 결국에.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365번. I want to finish. 나는 원했다. 끝내기를. 근데 뒤에 보면 my homework이 뭐가 돼요? 이 finish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또 확장되겠죠? 여기서고요. 쭉. By yesterday. 나의 숙제를 끝내기를 원했다. 언제까지? 어제까지. 뭐 어제까지 끝내기를 원했다는 요 부분은 또 수식어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finish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이런 목적어고. 그러면 또 여기까지 by yesterday까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to finish는 여기서부터 to부터 yesterday까지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선행사가 뭘지. 일단 처음에는 yesterday를 이제 시도를 할 텐데 어제는 불가능하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impossible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숙제가 불가능하다는 뭐 나쁘진 않는데 더 자세한 거는 뭐예요? 숙제를 끝내는 것이 이 투부정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가 더 괜찮겠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이만큼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우리 어때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was가 나온 겁니다. 나는 원했다. 숙제를 끝내기를 내일까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했다. 오케이? 이렇게 직독축해. 앞에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리스닝을 하던가 아니면 영작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독해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자, 체크업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문장이 의미하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세요. There are 5 seats. 500개 좌석이 있는데 in the front row, 앞줄에, 줄이라는 뜻입니다. row는 front는 앞이라는 뜻이고요. which are, 자, 컴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re not taken, 다 차지되어지진 않았다. 자, 그러면은 차지되어졌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반대로 해석하셔야 되니까. 앞줄을 꾸며주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row가 이게 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r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는 앞에 있는 저 멀리 있는 5 seats를 꾸며준 거예요. 5개의 좌석이 앞줄에 있는데 그게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에 보면 앞줄의 좌석이 모두 5개인데 다 비어 있어. 요 말이 괜찮죠. 그런데 비어 있다. 그런데 비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적절해 보이고요. 2번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Who is 이거는 지금 컴마가 없기 때문에 꾸며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o is entirely는 완전이란 뜻이 되겠고요. 완전히 different, 다르다. From me, 나와는 다르다. In character,
성격 면에서.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번역. 해석이 아니라 번역. 나는 성격에서 나와 different, 완전히 다른 여동생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A에 보면은 난 여동생이 한 명인데 이거는 컴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컴마가 없죠. 그래서 내 여동생들 중에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동생이 한 명 있어. 이거 B. 자, B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여기까지군요. 얘네가 앞에 뒤에 있는 여동생을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죠.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식과 부연 설명은 달라요.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계속주용법 컴마가 있는 문장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컴마가 들어가면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컴마가 들어간 관계대명사는 관계사는 추가적인 설명, 추가 보충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컴마 다음에 위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앞 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 앞에 문장 전체를 어떻다?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교재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컴마 원래 관계대명사 대신에 후나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컴마 다음에 that은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은 컴마 다음에 that은 안 된다. 이것까지도 꼭 알아두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